이건 정부도 예. 또 우리 대기업들도 전부 다 미래 성장 동력을 얘기하면 결국은 이 얘기를 합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는 하긴 해요. 예. 근데 왜 실천이 잘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R&D 연구개발비가 하나의 대표적인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재원의 절대 크기가 총량이 적다. 총량이 적고 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미래 신기술을 연구하고 해야 될 인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인구가 작고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적은 비용을 가지고 미래를 연구하니까 선진국하고 경쟁해서 이기기가 현재 굉장히 어려워요. 틈새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만의 어떤 좀 특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그 틈새를 찾아보려고 네. 쭉 연구도 하고 네. 노력도 해서 찾아낸 틈새가 네. 바로 이모작 사회라는 겁니다. 이모작 사회? 예, 예. 지금 우리 경제가 이제 굉장히 침체해서 거시경제 지표도 나쁘고 성장도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여력이 없습니다. 요즘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군대에도 가야죠. 결혼도 해야죠. 내 집 마련도 해야 되죠. 아이도 낳아야 되죠. 모든 그 의무 속에 짓눌려 있죠. 그다음에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그 OECD 주요국 중에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습니다. 맞아요. 노인 자살률도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도 아주 고령화된 세대도 여력이 전혀 없는 세대인데 그 중간에 소위 그 700만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일할 의욕도 있고 일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일이 주어지지 않아서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은퇴하기 시작한 지 몇 년 흘렀죠, 지금. 이미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우리 사회에 부양받는 사람들로 돼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로 부양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난국을 돌파하고 미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뭔가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는 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자리 없는 분들한테 일해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참 너무 옳은 질문이시죠. 사실 그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 사회에서 참 안타까운 세대입니다. 순환의 세대죠. 네. 왜냐하면 이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났을 때가 우리나라가 그 한국전쟁 직후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쁠 때라서 예. 유년기에 정말 헐벗고 못 입으면서 생활했고 그다음에 소년기에는 이름 그대로 베이비붐. 그래서 그전에는 1년에 한 70만 명 태어났거든요. 근데 베이비붐 세대는 100만 명 이상 태어나게 되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했죠. 그렇죠. 입시 경쟁, 입사 경쟁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의 주역이었죠. 네. 그래서 부모님도 잘 봉양하고 자녀 교육도 잘하고 우리나라 아주 그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이고 근데 이분들이 기업체 내에서 임원 정도 승진할 때쯤 어떤 조직 안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갈 때쯤 우리나라의 IMF 경제 위기가 터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거리로 내몰린 세대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고령화 대각이 시작할 때 경제 상태가 침체되니까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아주 암담한 노후를 바라보는 정말 이런 안타까운 세대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대들만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부분 내 집 마련도 어느 정도 됐고 부모님 봉양도 어느 정도 끝났고 자녀 교육도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이분들만이 우리 사회에 여력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베이비 부모가 나는 우리나라를 4차 산업혁명에 성공시킬 수 있는 동력을 가진 성장 동력의 세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일자리만 주면 되죠.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이와 관계된 데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또 취재하는데 동행도 해보고 그러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 건강하고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할 의욕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일해야만 될 필요도 있는 분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이 안 주어져서.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왜 직장이 안 주어지나 제가 그거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이 고령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명 사상 처음 닥친 세대입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옛날에는. 1모작하면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예. 2모작을 할 수도 없었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와 관습이 1모작에 맞도록 딱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돼 있죠. 그렇죠. 그건 우리 사회뿐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유럽에서는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일본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나 공부를 해서 그 고령화 대책을 세웠는데도 지금 세우고 있죠. 효과가 별로 없죠. 안 나옵니다. 예. 예.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투입한 돈이 1차 42억 원, 2차 110억 원, 그래서 152억 원쯤 투입했다고 그래요. 152조. 예, 말씀드렸죠. 억이 아니라 152조. 152조. 네, 네. 그런데 그 정도의 엄청난 돈을 투입했는데 효과는 별로 없었죠. 예. 그러니까 출산율로 따지면 우리가 초저출산율을 1.3 정도로 보거든요. 2명의 부부가 1.3명의 아이를 그렇죠. 갖는다. 근데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은 1.2밖에 안 되고 네. 노인 빈곤율 세계에서 최고고 예. 노인 자살률도 최고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누가 뭘 잘못하거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인류 문명이 아직 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딴 나라에서 우리가 배워왔다고 하는 게 잘못 배워온 거다, 결국은. 그렇죠. 정답이 없는데 그걸 배워왔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답은 그 외국이 쓴 고령화 대책이 아니라 이모작 사회. 예. 새로운 대책을 써야 되겠다고 그 새로운 생각합니다. 대책의 핵심을 좀 알려주세요. 예. 자꾸 제가 마음이 급해지는데. 예. 그래서 사실 근대 경제가 생기고 경제가 급격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300년 근대 경제 동안 인류가 창출한 가치가 과거 3,000년 혹은 3만 년보다도 많은 가치를 창출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란 예,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근대 경제의 시작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국부론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그 핀 공장에 가보니까 한 사람이 핀을 만드는데 하루 평균 20개를 만들더라. 예, 예. 근데 핀을 만드는 데는 18개 정도의 공정이 있어요. 예. 철사를 가지고 와서 자르고 펴고 갈고 예, 뭐 예. 이렇게 하는 그 작업이 쭉 있는데 이거를 18개 공정으로 나눠서 18명의 각자 그 공정을 잘하는 사람한테 분업을 시켰더니 네. 한 사람이 평균 4,800개를 만들더라. 이야. 그래서 효율이 240배 올랐다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분업에서 효율이 240배 오를 수 있었다면 그러면 고령자와 젊은 사람의 분업에 의해서도 효율이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가 되니까 넘었어요. 세대 간 분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플루이드 인텔리전스, 유동지능 이렇게 부릅니다. 유동기능. 유동지능, 유동지능. 플루이드 인텔리전스. 그래서 이게 공간력, 지각력, 계산력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이해하고 제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유동지능입니다. 네, 네. 근데 젊었을 때는 유동지능이 빨리 발전하고 네. 또 빨리 쇠퇴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유동지능이 쇠퇴하는 대신 결정지능, 크리스털라이즈드 인텔리전스가 상승하게 됩니다. 결정지능. 예, 그거는 판단력, 이해력, 뭐 포용력 이런 여러 가지 그 좋은 능력들이죠. 그래서 사람이 젊었을 때는 유동지능이 높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동지능이 쇠퇴하고 결정지능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좀 쉽게 표현하면 유동지능은 새로운 걸 배우는 능력이라면. 예, 그렇죠? 예, 결정지능은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이렇게 뭐, 말하면 될까요? 아마 굉장히 가깝게 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금방 이해가 돼요. 예, 예. 나이 들면서는 뭐 새로운 거 배우는 건 어려워요. 예. 하지만 어떤 상황이 오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좋아요, 예,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교수들 중에 이공계 교수들, 자연계 교수들의 연구 업적은 30대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줄어들죠. 평균인들이. 그렇죠. 그런데 인문계 교수님들의 업적은 60대 넘어서 최고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과학과 기술과 이공계와 관련된 이런 직업은 유동지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일보작 직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이나 사무나 관리나 이런 일반 서비스업 같은 것들 그거는
결정지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모작 직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젊었을 때는 유동지능을 많이 필요한 일모작 직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과학, 예. 기술, 그다음에 회계, 재무, 그다음에 산업 디자인, 패션, 산업 디자인, 패션, 네. 뭐 게임 이런 것들이 유동지능을 많이 필요로 한 일모작 직업에 속합니다. 예. 그럼 거기에 비해서 이모작 직업은 행정, 관리, 일반 서비스, 뭐 일반 서비스, 예, 그 의료 서비스도 서비스에 들어가고 법률 서비스도 서비스에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업들이 이제 이모작 직업에 음식점 들어간다. 서빙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이모작에 가깝죠. 이모작 쪽에 가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 새로운 조합, 아주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은 일모작 직업에 가깝고 예. 그것을 루틴하게 서비스하고 제공하고 틀림없이 하고 이런 것들은 이모작 직업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런 일모작 직업 쪽으로 젊은 세대들을 가도록 하고 예. 이모작 직업 쪽에 지금 은퇴하신 분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일모작 사회에 적응하도록 돼 있으니까 모든 사람의 선입견이 신입사원은 나이가 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신입사원을 뽑기가 굉장히 주저돼서 예. 서류 심사에서 전부 탈락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거기에 맞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일모작 직업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모작 직업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이게 그 이모작 사회를 만드는 비법이죠. 이건 대혁명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거에 그 비슷한 혁명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1960년대 우리나라 국민의 68%, 한 70%가 농업에 종사했어요. 농민이었죠. 그런데 그때 3공화국이 들어서고 나서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젊은 그 처녀 총각들을 농촌에서부터 도시로. 예, 표현이 유인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도시로 마산 수출 자유지역으로 새마을 공장으로 이렇게 유인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이 줄어들었는데 별로 줄진 않았어요. 왜 줄지 않았냐 하면 기계화가 또 거기도 되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의 산업이에요. 그래서 파종하는 시기, 모내기 하는 시기를 잘 알아야지 농사가 되지. 그 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 다 맞습니다. 또 추수하는 시기를 놓치면 1년 동안 농사 지어놓고 하나도 추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것, 결정지능이 필요로 한 산업이 농업인데 결정지능, 경험과 경륜이 쌓인 노인들은 농촌에 남고 젊은이들이 빠져나오니까 농촌에 큰 데미지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유동지능이 높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고 새로운 산업을 배울 수 있고 기계 조작을 잘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전부 새마을 공장하고 마사수출공단으로 가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확 발전시키니까 산업화의 역군이 됐고. 그렇죠. 그 산업화의 결과로 우리 트랙터라든가 그다음에 제초제라든가 이런 산업사회의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가 농촌으로 가니까 젊은 사람이 다 빠져나오고도 농업 생산이 더 늘어나서 쌀을 자급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한강의 기적이 뭐냐 하면 결정지능이 높은 노인은 농촌에 남아서 농사를 남겨두고 짓고 유동지능이 높은 젊은이들을 산업 현장으로 옮겨서 새로운 산업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성공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이것을 일모작 직업과 이모작 직업 사이에서 성공시킨다면 얼마든지 성공시킬 수 있다 하는 게 그때 이미 증명이 된 바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행정, 사무, 일반 서비스를 보면 사실 관리직에서도 일반 기업체에서도
공직사회에서도 공기업에서도 정년 딱 해서 퇴직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관리직도 사실은 유동지능 있는 사람들이 맡고 있어요. 예. 예. 가면 갈수록 밑으로 내려갑니다. 간부진들이. 그렇습니다. 대기업 임원들도 뭐 좋은 뭐 중앙부처의 국장급 이런 분들도 다 나이가 이제 40대로 막 내려가고 있어요. 예.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다음에 뭐 웬만한 레스토랑이나 프랜차이즈 뭐 이런 데 가보면 전부 젊은 친구들이 서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죠? 예.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반대편에 있는 단면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사물 인터넷, 뭐 드론 이런 쪽에 일할 기회를 오히려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지능이 뛰어난 사람을 이런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모작 직업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4차 산업혁명도 실패하고 고령자의 직업도 없고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그런 폐해가 나타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그쪽으로 몰려갈 것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될까요? 지금 현재 청년 실업률이 사실 우리나라 실업률 전체 통계로 봐서는 OECD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대단히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높으냐는 얼마나 실업률이 높으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기능인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등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죠. 초저출산이 나오는 그래서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제가 제일 그 경제학자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창출돼야지 되는데 네. 지금 역대 정부에서 고용 창출을 계속 외치면서 고용 창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고용 창출이 안 되지 안 않습니까?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용 창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셔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고용이 먼저 창출되고 사람이 공급된 적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공급되고 나서 거기서 고용이 창출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용이 처음으로 가장 많이 창출된 나라가 영국이었죠. 영국의 산업혁명이었죠. 예. 그래서 영국에서 한때는 세계 공업 생산품의 반 이상을 영국이 생산했어요. 고용이 엄청나게 창출됐죠. 네. 근데 그 이유를 연구를 해보니까 농촌에서 인클로저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테두리를 쳐가지고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던 농업을 없애고 거기서 양을 치면서 황금작물, 돈이 되는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전부 방출을 시켰죠. 쫓아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런던으로 모여서 런던의 실업자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예. 그 넘쳐나는 실업자를 기반으로 해서 창출된 그 직업이 바로 1차 산업혁명에 의한 고용 창출입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에 사실 실업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그 산업 예비군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렇죠. 농촌에서 너도 나도 도시로 왔는데 예. 일자리는 없고. 예. 이분들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고용이 엄청나게 창출된 겁니다. 90년대, 2000년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농민공들이 시골에서부터 도시로. 기차를 타고 뭐 개나리 보침 싸질머지고 도시로 모여가지고 도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공급됐기 때문에 고용이 창출된 거죠. 그래서 제가 교수로서 제자들한테 이거 설명할 때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너희들이 자꾸 쌓여야 맞습니다. 그 생긴다? 예. 그래서 그래요. 이 세상이 그렇게 비정하게 생긴 것을 제가 바꿀 수는 없지만은 제가 다시 태어나서 학자가 되면 경제학 교수는 안 하고 싶다. 왜? 이렇게 비정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사실이니까. 지금도 우리가 똑같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부가 같이 이 4차 혁명도 그것도 똑같습니까? 여전히? 그럼요. 그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과 경영과 그 산업에 대한 그 디자인, 패션으로 무장된 젊은 인재를 많이 배출하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직업이 창출되고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과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젊고 유능한 소위 플루이드 인텔리전스, 유동지능이 높은 젊은이들이 전부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7급, 9급 공무원 시험에 100대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창 유동지능이 높은 젊은이들이 전부 고시 공부를 해서 거기 나오는 거 단답형 문제를 딸딸 외우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 다보스 포럼 이후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의사의 80%가 10년 이내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라는 발표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7급, 9급 일반 행정직 같은 분들은 10년 이내에 90% 이상이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젊은 분들이 공직에 들어가서 10년 후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면 그분들의 미래는 없는 거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또. 예, 예.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분들을 전부 이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창의적인 직업 쪽으로 보내고 지금 7급, 9급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50대, 60대 베이비 부머들 이분들 모시면 평생 동안 기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공직에서 기업을 도와주는 일 누구보다 잘할 수 있죠. 그리고 결정지능이 높아지니까. 대민 서비스도 잘할 수 그렇습니다. 있고. 이해력도 높아지고 판단력도 높아지고 상담도 잘해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을 뽑아서 거기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력 배치가 합리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너무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처럼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교육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걸? 사실 뭐 교육